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투석 환자에게 아메리카노는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요즘 우리가 커피 마신다 그러면 워낙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마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또는 카페라떼 같은 커피를 먹을 때 얼마만큼의 수분 섭취를 하게 되는지, 또 칼륨이나 인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카페 6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타벅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투썸플레이스, 또 백다방, 이디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브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영양 성분표를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또 이제 대부분은 그런 영양 성분표에 칼륨이랑 인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칼륨이랑 인수치는 농진청 영양 성분표 DB 10.4를 바탕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보겠습니다. 메뉴는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 2가지예요. 그리고 각 브랜드 영양 성분표에서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의 일반적인 1인분의 부피, 카페인, 그리고 칼로리, 당류 등을 참고를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카페 브랜드에서는 영양 성분표에 칼륨이랑 인수치를 직접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농진청 국가 표준 식품 성분 DB 10.4에 수록된 아메리카노 투샷 자료와 또 우유 성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농진청 DB 10.4 기준으로 보면요, 아메리카노 투샷 100g당 칼륨은 약 47mg, 이는 약 2mg이고요. 우유는 100g당 칼륨이 약 162mg, 이는 약 104mg입니다. 이제 카페라떼 만들 때 우유가 들어가니까요, 요거를 조금 참고해서 이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칼륨과 인수치는 실제 매장 제조 방식, 샷 수, 우유량, 얼음량, 원두 종류, 또 얼마나 배전을 했는지 정확한 실험적인 분석값이라기보다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카페 커피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교육용 측정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투석 환자에게 아메리카노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큰 사이즈는 수분량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카페라떼는 아메리카노랑 좀 다른 게 이게 단순한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우유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투석 환자에게 중요한 칼륨과 인수치를 함께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카페라떼를 드실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이 컨셉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투석 환자분들이 커피를 고를 때는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수분량이에요. 아메리카노 드시는데 나트륨, 칼륨, 인 이거 자체가 아주 고용량이 들어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로 한번 쭉 빨아먹으면 이제 금세 빨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섭취하는 수분량이 너무 과하지 않게끔 그걸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2번째는 카페인, 3번째는 칼로리랑 또 당, 4번째는 이제 그래도 칼륨이랑 인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어요. 특히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 소변량이 많이 줄어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한번 쭉 마시는 수분량이 몸에 쌓이고 또 투석 때마다 그 수분을 빼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커피도 수분이라는 거. 그래서 아메리카노 500cc를 마시면 물 500cc를 마신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투석 환자분들이 커피를 드실 적에는 제일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몇 cc짜리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보면은 이제 1인분의 중량, 부피가 각 카페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스타벅스 톨 사이즈 한 잔이 약 355cc, 이디야 라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520cc, 컴포즈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591cc, 메가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680cc,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710cc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투석 환자에게는 결코 적은 수분량이 아니죠.
제가 앞선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변을 전혀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하루에 총 먹을 수 있는 수분 섭취량이 500에서 900cc인데 예를 들어서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다 드시면 이거는 조금 약 드실 때 물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마실 수 있는 수분 대부분을 커피 한 잔으로 써버리시면 안 되니까 요거를 조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먼저 아메리카노를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이제 에스프레소 샷에 물을 더한 음료이죠. 설탕이 안 들어가고 시럽을 특별히 첨가하시지 않는다면요. 우유도 안 들어가니까 영양 성분을 보면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아메리카노의 칼로리는 낮고 당류가 거의 0에 육박합니다. 이제 브랜드별 영양 성분표를 기준으로 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기준으로 이제 칼로리가 10kcal, 당류 0g, 메가커피도 칼로리가 12kcal, 당류 0g, 카페인이 200. 컴포즈 커피는 칼로리가 12kcal, 카페인이 186. 투썸 플레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귤러 기준으로 이제 칼로리 15kcal, 카페인은 186mg, 이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520cc 기준으로 당류는 0g, 그다음에 칼로리는 16kcal, 카페인 158.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칼로리 4kcal, 당류 0g, 카페인 166mg.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투샷이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인이 150mg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다른 이제 브랜드의 커피들도 그 정도 샷 수가 들어가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보면은 이제 칼로리나 당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래도 좀 부담이 적게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많이 드셔도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인데 수분량이랑 결국은 카페인 때문이죠. 그리고 또 아메리카노의 칼륨과 인을 한번 살펴보면 각 카페 브랜드의 영양 성분표에는 칼륨이랑 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진청 자료를 살펴보면 아메리카노 투샷 100g당 대략 칼륨이 47mg, 인이 2mg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의 칼륨과 인은 이제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톨 사이즈에서 칼륨은 약 167mg, 인은 약 7mg, 투썸 플레이스는 칼륨이 한 195mg, 인은 8mg, 또 이디아는 244mg, 인이 10mg, 컴포즈 커피 칼륨은 278mg, 이디아 커피 칼륨이 244mg, 인이 10mg, 컴포즈 커피 칼륨이 278, 인이 12, 메가커피 칼륨이 320, 인이 14, 백다방 커피 칼륨이 334에 이제 인이 14. 대부분 에스프레소 샷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함량 때문이라기보다는 중량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아메리카노는 그래도 인 수치가 매우 낮은 편이고 인 때문에 뭐 아메리카노를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용량이 올라가고 샷수가 올라가고 그럴수록 칼륨은 좀 더 올라가죠. 물론 뭐 바나나처럼 고칼륨 식품은 아니지만 이제 칼륨 수치가 기저 혈액 검사상에서 높은 분이라면 대용량 아메리카노를 매일 마실 경우에 이제 누적 부담이 생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칼로리랑 당류는 낮다. 그리고 인도 낮다. 하지만 용량이 대용량으로 가면 수분과 칼륨 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카페인도 150에서 200mg 전후로 적지가 않다. 이제 카페라테를 볼 텐데요. 카페라테는 아메리카노랑은 또 완전히 다르죠. 이제 아메리카노가 베이스가 물이라면 물에 이제 커피를 넣은 거라면 카페라테는 베이스가 우유에 커피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투석 환자한테서 우유가 무조건 또 금지 식품은 아니지만 인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식품은 맞고 또 이제 칼륨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농진청 DB에 보면 우유 100g에 대략 칼륨이 162mg, 인이 104 정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떼 한 잔에는 생각보다 우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라떼 용량이 올라가면 우유 섭취량이 올라가고 그만큼 칼륨이랑 인 섭취도 올라가겠죠. 실제 각 브랜드 영양 성분표를 보더라도 아메리카노랑 라떼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이제 스타벅스 카페라떼는 톨 사이즈 기준으로 대략 칼로리는 110, 카페인이 75, 당류가 8g이고요. 메가커피도 칼로리 175, 당류 10.8, 카페인 190, 컴포즈 커피, 아이스라떼 칼로리가 156, 당류 10g, 카페인 248mg, 투썸플레이스 아이스라떼 칼로리 125, 당류 7g, 카페인 186, 이디야 아이스라떼 142kcal, 당류 10g, 카페인 158mg, 백다방 아이스라떼 칼로리 167, 당류 6g, 카페인 163mg. 즉 라떼는 아무래도 아메리카노에 비해서는 칼로리도 올라가고 당류도 이제 좀 있고 우유 속에 칼륨이랑 인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제 여기서 당류는 대부분 우유에 있는 유당에서 오는 부분이 많고요. 기본 카페라떼는 시럽이 들어가는 커피는 아니기 때문에 당류 자체가 아주 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메리카노보다는 당류를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칼륨이랑 인 수치를 보면요. 카페라떼 한 잔의 칼륨은 브랜드랑 용량, 우유량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스타벅스 톨 카페라떼는 칼륨이 약 389, 인이 204, 투썸플레이스 라떼는 칼륨 379, 인이 172, 이디야 커피 라떼는 칼륨이 503, 인이 240, 컴포즈 커피는 칼륨이 539, 인이 244, 백다방 라떼는 칼륨이 628, 인이 275, 메가커피 라떼는 칼륨이 689, 인이 341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각 브랜드에서 칼륨이랑 인 수치를 안 나타냈기 때문에 제가 농진청 국가표준식품성분 DB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조 방식, 우유량, 얼음량, 샷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대략적인 큰 틀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랑 라떼를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별로 중량이 너무 많이 나가는 커피는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몸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카페라떼는 아메리카노보다 칼륨과 인 수치가 훨씬 높고요. 특히 인 수치가 높은 투석 환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제 혈액 투석을 해도 인은 충분히 제거되기가 어렵고 또 식이 조절이랑 인 결합제 드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라떼를 식사 대용으로 매일 드신다 그러면 이거는 인이 축적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카페라떼 한 잔, 커피 한 잔 먹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유를 그냥 단순히 100g도 아니고 톨 사이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330cc 정도 드시는 거니까 꽤 많은 양의 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별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스타벅스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라면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부피가 355cc 정도라서 이제 다른 대용량 브랜드보다는 수분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카페라떼도 톨 사이즈라면 가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인수치가 특별히 높다라고 들은 적이 있으시다면 너무 자주 드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메가커피는요. 이름 그대로 대용량입니다. 아메리카노는 당류랑 칼로리가 낮지만 이제 한 680cc 정도 되기 때문에 수분량이 문제고요. 또 라떼는 이게 우유로 채워진다 그랬을 때 우유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칼륨이랑 인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 환자라면 이제 메가커피의 경우에는 가급적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컴포즈 커피도 이제 용량이 비교적 큰 편이에요. 아이스 음료. 아메리카노는 비교적 괜찮지만 이제 수분량이랑 카페인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카페라떼도 카페인도 높게 표시되어 있고 우유로 인한 칼륨, 인 부담도 있죠. 또 투썸플레이스는 레귤러 아메리카노 기준으로는 비교적 무난하긴 한데요. 라떼도 가끔은 가능하지만 이제 인이랑 칼륨 수치가 평소에 높다면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이디야 커피 라지 기준으로 520cc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당류가 높진 않지만 수분량은 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 뭐 절반이나 3분의 2컵 정도 그렇게 드시고, 라떼는 조금 너무 자주 드시지는 마십시오. 백다방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모두 부피가 한 710cc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량이 너무 큰 복병이에요. 라떼는 또 이제 우유량이 그 정도 많아지면 칼륨이랑 이인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다방 커피는 한 반절 정도 진짜 딱 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랑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그래도 카페 커피를 드신다 그러면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가 낫습니다. 아메리카노에는 당류도 거의 없고요, 칼로리도 낮고 우유가 안 들어가니까 인에서도 조금 부담이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갈수록 또 수분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순위로 카페 커피를 이제 먹게 된다 그러면 작은 사이즈의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좋겠고,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사이즈,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스타벅스에는 톨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고 숏 사이즈도 있으니까요. 카페인과 뭐 이런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숏 사이즈 아메리카노 드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라떼를 꼭 드시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좀 작은 사이즈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피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우유가 들어간, 또 시럽이 잔뜩 들어간 뭐 마끼아또류의 음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피하십시오. 단당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혈당이 치솟고 또 이제 수분 저류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진짜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 커피를 섭취하시는 거를 특별히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투석 사이에 체중 증가가 아주 큰 분들, 커피가 수분 섭취를 늘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칼륨과 인 수치가 높은 분들. 이제 대용량 아메리카노의 경우에 칼륨이 누적될 수 있고요. 또 라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라떼는 칼륨뿐만 아니라 인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칼륨과 인 수치가 둘 다 높은 분들은 카페라떼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요, 기본 라떼에 유당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뇨 환자분들도 카페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 쪽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또 가슴 두근거림이 심하신 분들은요,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투석 환자가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주문을 하실 때 카페에서 가장 무난한 팁은 이겁니다. 작은 사이즈 아메리카노 시럽 없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특히 메가커피, 뭐 백다방 커피 이쪽에서는 뭐 그 주문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미 받아온 거에서 한 반절 정도 드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